1억 원을 가지고는 절대 인생이 바뀔 수도 없고 바뀔 기대도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는 인생이 크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5억 원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은 사실은 안정감이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순자산 10억 원을 달성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순자산 30억의 의미는 그냥 내가 기존에 살던 대로 살면요, 내가 돈을 쓰는 속도보다 자산이 자산을 더 불려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는 현재 연매출 2천억 원,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13년 이상을 해오시면서 순자산 1억, 5억, 10억, 30억을 모두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억만 있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1억만 모아도 인생이 많이 달라지나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요? 솔직한 게 최고입니다. 네. 1억을 모으면요, 인생이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뀌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작은 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1억 원이라는 자금을 모아서 어떤 누군가가 인생을 바꿨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원하는 차를 사든지 아니면 원하는 집을 사든지.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사고 싶은 차들은 아무리 못해도 5천만 원 이상일 거예요. 그럼 사실 1억 가지고 5천만 원짜리 차 사면 내 자산의 절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집을 사려고 해도 사실 1억 원이라는 돈은 다세대 주택이라던가 빌라들을 좀 살 수도 있겠지만 대출을 껴서 일반적으로 원하는 수준의 아파트를 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명품을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억 원을 가지고는 절대 인생이 바뀔 수도 없고 바뀔 기대도 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는 인생이 크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인생이 전혀 바뀌지 않지만 미래의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에서 어떤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서 1억 원을 모은다 하는 과정에는 사실 엄청난 역경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가 영원에서 시작을 했을 때 1억 원을 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어떤 직장을 구하건 소득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부업을 하건. 그러니까 결국에 소득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 능력을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엄청나게 하든지 노력을 해서 능력을 키웠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잡을 갖건 어떤 부업을 하건 사업을 하건 소득 활동이라는 걸 엄청나게 추진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득 활동을 하면 돈이 1억이 모이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돈이라는 게 괜히 모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절약을 해야 돈이 모여요.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안 모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분들, 운동선수분들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지만 파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회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모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절약 정신을 굉장히 갖고 기본적으로 이걸 습관으로 내재한 다음에 저축을 해야 되는데, 이 저축하는 것도 너무나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어떤 노력들을 해야지만 만들어지는 게 저는 1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1억이라는 게 혹시라도 우리가 달성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디자인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단 능력을 키웠죠. 소득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힘까지 키웠죠. 거기다가 절약 정신을 몸에 내재화해서 이걸 습관으로 만들었고 저축까지 해냈죠. 그럼 이제 이게 평생의 습관으로, 루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억은 30억, 100억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근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습니다. 인생이 바뀔 순 없지만 습관이나 능력, 힘 등 이렇게 체력이 많이 단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1억이라는 걸 모으는 과정에서는요, 사실 1억이라는 게 또 바로 0원에서 1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1억 원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히 전체 자산의 일부는 S&P 지수에 투자를 하거나 코스피에 투자를 하거나 어떤 분들은 경매 공매를 활용하시거나 하는 형태로 분명히 일부 자산은 투자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 경험이 축적이 되고 많은 투자 지식이 내 몸에 체득이 되는 거죠. 그럼 사실 1억 원을 가지고 자산으로 이거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분명히 체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돈이 1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간단히 해보자면 제가 1억 원을 모았을 때가 아토스터디를 창업하고 한 1, 2년 안쪽이었을 거예요.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스트라이프스를 하면서 급여 소득도 냈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비로 정말 많은 돈이 나갔기 때문에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이제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도 필요하고 그리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우리 가족들을 좀 서포트할 수 있는 돈도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선택을 했던 것은 그냥 소득을 훨씬 더 많이 늘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돈을 아예 안 쓰는 방식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고시원 25만 원짜리에 살고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보험 영업도 열심히 했고요. 뭐 하객 알바라던가 대리기사 알바 등도 계속적으로 했죠. 그리고 생활관리 알바 등도 하고 그러면서 소득 활동들을 계속 키웠고 그러면서도 절약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1억 원이라는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선택했던 것들은 이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돈을 활용해서 경매 투자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억 원이라는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모이더라. 1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고 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너무 많은 것을 잃었더라고요. 어떤 거를 잃었냐면 아토스터디라는 회사도 창업해서 키웠죠. 키우고 있었죠, 정확히는. 그리고 내가 1억 원이라는 것을 만들고 모을 수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사업도 할 수 있고 경매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생활비까지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1억 원이라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자신감이 붙으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무조건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단 1억 원이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억, 5억, 뭐 10억, 30억이 더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1억을 버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5억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지도 궁금해요. 뭐 주거나 소비나 투자 측면에서 좀 체감되는 변화들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꾸며낼 수가 없네. 우리 유튜브는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듣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네, 되는데 저희는 거짓된 방송은 안 됩니다. 이게 꾸며낼 수가 없네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5억 원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은 사실은 안정감이었어요. 5억 원이라는 돈은 사실 코스피 지수에 20년간 투자를 하건 서울 아파트 지수에 20년간 투자를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연복리로 한 7% 정도 벌어내거든요. 그럼 사실은 5억 원이라는 돈은 일단 매년 3,5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세전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월에 300 정도는 나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집이 망했었기 때문에 일단 내 생활비랑 내 부모님 정도는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 만한 돈이긴 맞다. 그리고 적당히 뭐 월세로 빌라 살면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내 부모님과 내 고시원비 정도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큰 경제적 안정감을 주는 돈이 이 5억 원이라는 돈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조금 더 이어서 나간다면은 5억 원이라는 돈은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 사실 인생을 되게 다채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지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그 5억 원을 가지고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산을 확장해 갔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차라리 내가 원래 부업으로 하던 사업에 도전할지 아니면 내가 전업 투자자로 집중을 할지 아니면 다른 직업으로 내가 잡을 변경을 할지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돈이 5억 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5억 원이라는 돈은 생존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안도감을 개인한테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돈이라고 개인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5억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숫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정확한 얘기고요. 사실 5억 원이라는 자금은 우리가 진정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가장 기본값의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출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5억 원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실거주 집을 한 번 정도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대출과 그리고 다양한 혜택들을 얻을 수도 있겠죠. 취등록세 혜택부터. 그런데 어쨌든 10억 원의 어떤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5억 원을 대출을 받게 되면 내 자금 5억 원을 가지고 내 실거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레버리지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저는 5억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5억 원이 생겼을 때 실거주 집을 사는 플레이를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원래 잘했었던 경매, 경매, 부실채권을 활용해서 저는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어떤 플레이를 했었냐면 20억 원의 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17채에서 18채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17채에서 18채 정도의 다세대 주택을 MPL을 활용을 해서 부실채권을 활용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20억 원의 전체 사업비가 필요한
필요한 경매 플레이에 있어서도 이 5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억 원을 투자해서 약 5억 원의 차익을 바로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5억 원 정도가 있으면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의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래서 실거주 아파트를 매입하는 관점에서도 경매 공매 부실채권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5억 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의 경험을 들으니까 확실히 이 5억의 힘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달성하고 싶어하는 10억입니다. 이 10억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 자유를 떠올리기 시작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 10억이 주는 의미가 어떤 수준일까요? 제가 여태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순자산 10억 원을 달성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억 원은 절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수준이 일반적으로는 되게 어렵죠.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사실 10억 원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10%의 연수익이 난다고 한다면 연에 1억 정도의 세전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근로소득을 굳이 안 해도 될 만큼 굉장히 큰 돈이 10억 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분명 달성할 수 있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구간에 진입하면 더 큰 욕망과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억 정도를 내가 모으고 그거를 달성하는 능력을 키웠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많은 현금 흐름을 그걸 통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굉장히 강한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자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충분히 돈을 버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돈을 벌고 이 자산 사이즈를 키우려는 니즈가 이 근원적인 욕망에서 저는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10억 정도가 있으면 주변에 5억, 10억, 20억을 버신 분들이 쭉 주변을 채우게 될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환경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고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장담하건대 10억 버시면 분명히 30억으로 가려고 하실 거고 30억 버시면 100억으로 가려고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경제적 자유라는 마음을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어떤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돈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안 하는 것에 가깝거든요. 굳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기준이 안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10억 벌고 나면 100% 돈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경제적 자유가 될 수가 없고 또 그런 관점에서 10억 원을 모으면 분명히 시세 차익 중심으로 더 자산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10억 원을 넣어서 현금 흐름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사이즈를 키우는 데 집중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비 수준은 달라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자산과 어떤 소비 수준은 조금 결이 달라요. 내가 소비 수준을 높이려면 현금 흐름이 많아야 됩니다. 소득이 많거나 어떤 자산을 취득했을 때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으로 내가 생활비를 충분히 더 충당을 하면서도 이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자산 사이즈를 키우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현금 흐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부동산이라는 자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을 오히려 내가 크게 취득을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산을 유지하는데 재산세도 들어가죠. 그리고 이 자산을 고치는데 필요한 어떤 캐펙스라고 하는 유지보수 금액들도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현금 흐름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비 수준은 바뀌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10억이라는 수준을 가지고는. 다만 자산 사이즈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연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10억 원이라는 자금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정보 교류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원래 이 10억 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자산군에 대한 투자 기회들도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관들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가입을 하려면 과거에는 1억 수준이었지만 정말 수요가 몰리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최소 가입 기본 단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5억 원이 있어서는 3억 5억 원을 가입하면 내가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억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모펀드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0억 정도가 되면 3억 5억 정도를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10억 원이라는 자금은 부자로 가는 혹은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입장권 티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은 1억에서 10억을 가는 건 어려울 수도 있지만 10억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건 훨씬 더 쉬울 수 있다.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쉬울 수가 있는 게 아마 엄청나게
되게 다양한 입장권들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부자 친구들이라는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이 강사님들이 하는 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호스텔 강의도 있고 그리고 관리형 독서실 강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강의들을 보면서 호스텔에도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염두를 해두고 있고 관리형 독서실에서도 내가 어떤 투자 기회를 발견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최소한 하나를 투자하는데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돼야 이런 투자 기회들이 있어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5억 정도가 있어서는 이런 투자 기회들을 액티브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억이 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투자 기회들이 보이실 거다. 그러면서도 그 투자 기회들이 보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산 배분이 돼야 될 건데 그럴 수 있는 자금의 기본 단위가 저는 10억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이 10억을 자산의 포인트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현금의 포인트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체감이 달라진다라고 말씀 주신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10억인데 현금 흐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다만 자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 수익이 사실 되게 체감되기 시작하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10억 자산이 연 10%만 성장을 해도 1년에 1억이 늘어나는 격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산의 포인트, 현금의 포인트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증식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너무 좋은 게 사실은 1억, 3억, 5억, 10억, 30억, 100억, 1000억 이상으로 가는 과정들이 사실 다 비슷해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조금만 더 공유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결국에 저는 자산의 구간들은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의 기준이 최상위 레벨이 되게 되면 한 10조 정도가 됩니다. 순자산이. 그리고 그 이하 따는 순자산이 한 1조 정도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저는 1000억 정도 수준을 정의하고 있고 그 다음은 한 300억, 100억, 30억, 10억, 5억, 1억으로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플레이들이 다 따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는 때, 내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투자 기회를 만들어야 될 때, 내가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때 이런 것들이 다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맞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더 몰입할 수 있으니까 더 빨리 어떤 경제적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리츠 멤버십 가입하면 배울 수 있나요? 배울 수 있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공유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 1조를 벌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1조를 번 회장님들을 그래도 좀 여러 번 만나면서 깨달은 바가 굉장히 있었어요. 물론 1조 이상의 회장님들도 만났던 적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너무 많아서 돈이라는 것을 버는 과정에서는 다 방법론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구나. 근데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놨는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는데 다른 방법, 이상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면 절대 그 목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좀 더 확신을 갖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이제 순자산 30억입니다. 30억에 도달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 10억과 30억의 차이는 무엇일지, 또 30억을 달성했을 때 생기는 변화들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거 좋은 말인 게요. 근데 순자산 30억 정도 되면요, 이게 되게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위 1%가 NH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은 한 35억 원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1% 정도 된다는 얘기죠. 순자산 30억은. 그리고 이게 자산 30억과 순자산 30억은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순자산 30억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내가 기존에 살던 대로 살면요, 내가 돈을 쓰는 속도보다 자산이 자산을 더 불려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어떤 일반적인 수준의 소비를 해서는 원금이 줄어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30억 원의 순자산을 달성했다는 의미는 이게 단순히 액면 그대로 돈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30억을 모으는 과정에서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내가 저축을 하는 방식, 절약을 하는 습관, 투자를 했던 스킬,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환경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는지, 나는 아예 전문직이어서 내가 엄청난 전문직의 고스톱으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내가 사업으로 돈을 벌었는지 다 다르겠죠. 근데 이미 30억 원이라는 액면 그대로의 숫자 외에 이 과정에서 있었던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30억 원이 되면 이 시스템이 돈을 벌어줄 뿐만 아니라 30억 그 자체로도 연에 10%를 벌게 되면 3억이고 7%를 벌게 되면 2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산
자산이 알아서 지가 커져요. 그래서 저는 순자산 30억 정도 되면 시간의 문제일 뿐 100억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왜? 내가 이 과정에서 만들어놨던 시스템이 돈을 벌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30억이라는 이 순자산의 금액 자체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는 알아서 돈이 벌리는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순자산 10억과 30억 원의 리드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거의 유사한 시기에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순자산 30억이 됐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경험했던 것들은 자산이 자산을 알아서 불려오는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순자산 30억 정도가 되면 제가 원하는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저는 어떤 원하는 차를 사거나 원하는 집을 어떤 사는 뭐 그런 수준은 아니었고요.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가족들의 어떤 건강을 지키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제가 우리 가족들의 건강검진을 계속 해드렸는데 그게 예전에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의 기본적인 건강검진 수준이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가족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이제 다 해드린 거죠.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건강검진은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예요. 한 명당.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드리게 된 거죠. 근데 기본 건강검진으로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는 뇌수술을 빨리 해서 실명을 할 수 있는 위기에서 좀 벗어나기도 했고요. 제 가족 중에 한 분은 뇌에 또 어떤 종양들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것들을 빠르게 또 치유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좀 느꼈던 게 원래는 내가 일반적으로는 250에서 500만 원 수준의 건강검진을 가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가족들한테 투자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걸 느꼈어서 내 불행을 줄여줄 수 있는 돈의 사이즈가 30억 정도가 되면 좀 만들어질 수 있구나. 그런 걸 개인적으로 좀 많이 경험을 했죠. 근데 또 궁금한 점이 아까 10억에서 30억까지 가는데 리드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어떤 포인트에서 길지 않았던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제가 비상장 회사에 초기에 투자했던 회사도 매각이 됐었고 제가 창업했던 회사도 매각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매각이라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벤트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초에는 제가 그 정도의 자산이 없었다면 매각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 그 정도 수준의 자산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장 회사의 창업 그리고 비상장 회사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엑싯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엑싯 자금들이 꽤 있었던 편이었죠. 이게 장부상으로 남아있건 현금화가 되었건 어떤 형태로든 순자산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 이런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잘 회사를 창업하셔서 잘 엑싯하셔서 단기간에 큰 부를 일구신 거니까 너무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꼭 엑싯을 안 해도 돼요. 저희 더리치 멤버십에서 강의를 해주셨던 에제드의 손용호 대표님은 창업한 이래 한 4년 반 정도는 굉장히 좀 마케팅 대응을 하면서 좀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회사가 사실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안 될 때도 있었고 팀원들도 많이 모였었다가 많이 떠나기도 하고 굉장히 부침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케팅 대행 역량과 브랜딩 역량을 기반으로 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회사가 턴어라운드 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본인이 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는 하루 매출액이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에 한 30억 정도를 연한산으로 이익을 낼 수가 있는 사업체를 현재 만들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엑싯을 하지 않아도 좋은 사업을 하게 된다면 몇십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통해서 저는 뭐 수십억 원은 뭐 1년에도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꿈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수십억 원의 어떤 경제적 자유만 이루는 것이 목표다 하면 저는 충분히 사업은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 인사이트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께서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영원으로 돌아간다면 이 1억, 5억, 10억, 30억으로 가기 위해서 취하실 행동들은 무엇일지 또 궁금합니다. 이건 답은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제가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제가 옛날에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사회 초년생 때 2013년도만 하더라도 저는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창업 멤버로 스트라이프스에 합류해서 사업이라는 걸 처음 해봤고 그러니까 고민이 너무 많은 거죠. 뭐 영업을 해야 되나 마케팅을 해야 되나 뭐 브랜딩 공부를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제 멘토가 해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욕을 한 건 아니니까 그분의 말을 표현하자면 대가리 받고 열심히 해. 딱 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라는 건요 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그냥 무엇을 해야 될 게 정해져 있으면 그냥 일단 거기에 몰입해서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멘토가 제가 딴 생각만 하려고 하면 대가리 받고 그거 해. 너 지금 그거 할 때야. 그냥 그것만 해. 열심히 해. 집중해서 해. 계속 이 얘기만 해주셨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돈을 모으는 관점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만약에 내가 영원부터 시작한다면 일단 내가 해야 될 거는 미친 듯이 공부해서 내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내가 미친 듯이 능력을 키워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혹은 내가 미친 듯이 능력을 키워서 내가 사업을 하거나 부업을 해서 내 소득을 크게 늘리는 것이 일단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 능력을 키우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능력을 키워서 소득을 발생시켰다고 해서 자금이 모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절약하는 것. 내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수준에서 더 줄이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소득을 최대로 만들고요, 지출을 최소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시드머니를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만약에 내가 지금 사회초년생이라고 한다면 3년 정도는요 다른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내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내가 어떻게 소득을 키울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절약을 해낼 것이냐,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큰 게임의 판이 갈려진다고 생각해요. 저라면 미친 듯이 3년은 능력을 키우고 소득을 키우고 절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가계부를 굉장히 오랜 기간 써왔어요. 일단 가계부를 써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돈이 새는지를 빨리 막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라는 건 세전으로 들어오는데 소비라는 건 세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 빨리 새는 돈을 막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계부 관리를 통해서 일단 새는 돈을 막는 것,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3년은 일단 소득을 최대로 하고 소비를 최소로 줄여서 일단 시드머니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 1억 원을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저는 결국에 앞으로의 5억, 10억, 30억을 만들어내는 기간과,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내 능력이 빠르게 성장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1억을 모으는데 집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돌아가면 사실은 5억, 10억, 30억은 생각도 안 할 것 같고요, 일단 1억 모으는데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을 모으게 되면 이미 능력도 쌓으셨고 절약하는 습관도 내재화했고 투자를 하는 과정들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직접적으로든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5억, 10억까지는 생각보다 내가 만들어낸 시스템, 내가 만들어낸 경험이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억부터 모으십시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1, 5, 10, 30억까지 단계별로 이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저도 얼른 더 큰 부를 일굴 수 있도록 열심히 소득을 올리고 지출 통제를 하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고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